안녕하세요. 독재자로 각인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뭔가요? 선거에 대해서 표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 또는 세계를 통째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통제와 세력은 스탈린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을 탑에 두고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민주국가라는 건 무엇을 뜻한가요? 민의가 아래로부터 수렴되어서 정부가 세워지고 정당이 운영되고 이런 체제를 말하는 게 민주국가죠. 한국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수개표를 안 하는 문제를 그 전 유엔 대사였던 헤일리도 거론했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마라. 콩고에서 왜 그 선거 부정 때문에 막 각 개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인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콩고에서 서로 싸움질을 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 민주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들여다보면은요. 지지율 조사를 마구 발표하는데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모니터링이나 그 지지율 조사 방법 등등을 잘 모니터링한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한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라는 건 광고에 매달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돈의 힘, 대기업의 힘, 삼성의 힘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기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되고 있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개돼지다. 이런 거를 공고히화하고 있어요. 머리에 속에 인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과 제도가 한국은 오염되어 있어요. 선관위 선정 문제부터 그 선거법 공소시효를 누가 바꿨습니까? 이명박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조사를 이렇게 감추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다른 나라의 유력한 TV들은 이재명을 당선자로 봤기 때문에 인터뷰까지 한 겁니다. 중국 국영 방송인 CCTV도 이재명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기 때문에 인터뷰한 거고요. 일본의 요미우리 TV도 이재명을 지지율 1위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삼성 같은 대기업 또는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정권 하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보도를 막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떤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 이런 걸 올렸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현장 수개표를 유럽처럼 해야 된다.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다 왜 현장 수개표를 하겠어요. 심지어는 미얀마도 현장 수개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도가 특히 한국같이 작은 나라, 북미처럼 미국같이 큰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전자개표를 주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 수개표를 할 수 없다는 건지, 이런 상태가 되면 이재명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그 경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로 그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은 다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명박이 최근에 자기는 교회도 가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명박은 지금 뭐 보석 신청을 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쪽에 있고, 박근혜는 지금 들어가 있는 쪽에 있어요. 왜 이런 체질을 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천신일이란 사람 기억하세요? 천신일, 나모라는 세중, 이게 여행사인데 그 이명박 당시의 모든 새누리당 측의 그 사람들을 여행사로서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엄청 엄청 많이 번, 이런 구조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천신일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천신일은 이명박과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건희와는 호재하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박태준과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박연차입니다. 태광실업의 박연차와 고향 선후배이면서 호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천신이라는 인물은 이건희와 호재였으면서 또 박연차랑 그런 관계였다고 그래요. 박연차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노무현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노무현이 그 포괄적인 혐의로 막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게서. 그랬는데 왜 박연차가 노무현을 아무 힘이 없었는데도 계속 후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배후에는 삼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천신일, 삼성. 박연차랑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물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박연차가 순수하게 노무현을 후원했을까? 저는 여기서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핵심 인맥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건희가 직접적으로 노무현을 나중에 가서는 일단 노무현이 취임이 돼서는 삼성의 힘을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노무현이. 그렇지만 돈으로 얽힌 관계만 보자 하더라도 이미 천신일 박연차로 연관되는 조직도에서 노무현을 이렇게 얽어 맸었고, 특히 이명박이 천신일과 관계해서 이명박도 굉장히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노무현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국민들은 그 여론 조작에 많이 휘둘려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 하면은 현 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 정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얼미터의 이택수는 한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보수 측이거나 중도 보수이거나 그 돈에 의해서 휘둘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누구예요? 최시중이 한때 그 회장이었고 이명박과는 동기동창으로서 1994년도 이후에 계속 지지율 조사가 보수 쪽으로 편향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때조차도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같이 그러니까 죽이 맞아서 뭐 하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러면서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조작하기는 쉬울까요?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지율 조사에서 자기가 공화당이다. 그러면 민주당 쪽 그 지지율 조사 기관을 이용합니다. 혹은 민주당 쪽 지지율 조사 기관과 공화당 쪽 지지율 조사 기관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조사를 시킵니다. 한국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현재에 진행되는 그 대선 부정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누가 바꿨을까요? 법을 도대체. 그거는 이명박이 바꿨죠. 이명박은 2008년도 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12월 달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황우여 하에서.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처벌법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리고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고요. 특히 2012년 6월에는 대선 투표용지 보존 기간을 5년이었던 걸 2개월로 단축해버립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1일에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석수 발표를 하는데 비율이 51.63%였다고 그래요. 곧 이어지는 박근혜 12월 달에 열린 박근혜 대선 투표율도 51.63%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중앙선거위라는 것은 지금 박정희 밑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이 선관위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선관위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선거법에 의해서 그냥 선거 치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선관위를 누가 만들었냐면 박정희 하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선 무효 소송이 굉장히 그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소송 하나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박근혜 때 대선이 엉터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양승태가 소송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조사를 끝내야 하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와 법으로서 또 양승태한테 뭐를 했냐면요. 문재인이 자기가 정권을 쥐자마자 그 훈장을 줘요. 양승태한테. 그 일련의 사건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이 지금 문재인 하에서 풀려났고 더 풀려나도록 좀 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문재인이라는 정부는 노무현이 죽음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그냥 저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